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아리를 주무르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두 권을 참고했습니다. 오타니 유키코, 종아리를 주무르면 건강해진다. 하루 4분이면 몸 통증도 마음 고민도 사라진다는 오타니 유키코 선생님이 찍으신 이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 마키 다카코 선생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은영미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타니 유키코 선생님은 15년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발과 종아리를 마사지했는데 얻은 결론은 뭐냐?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책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요. 하루 4분 마사지로 몸 통증, 마음 고민도 사라진다. 좀 특이한 것은 마사지를 통해서, 종아리 마사지를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도 해소되지만 마음의 고민까지 사라진다라는 내용은 상당히 좀 특이할 만한 내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타니 유키코는 부엌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매일 종아리를 자극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아리 역시 순환이 나빠지면 종아리에 불순물이 쌓이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싱크대의 역류처럼 몸에 이제 불순물이 쌓임으로 인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경우죠. 결과적으로 싱크대가 역류하지 않고 시원하게 흘러가게만 해준다면 종아리도 마찬가지다 라는 표현입니다. 종아리를 주물러서, 종아리를 마사지해서 종아리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치워주기만 하면 우리 몸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체크표는 마키 다카코 선생님이 종아리를 주물러라 라는 책에서 두 개의 체크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래 살게 하는 종아리와 일찍 죽게 하는 종아리에 대한 체크입니다. 자, 화면에다가 제가 이걸 띄워 놓습니다. 각 문항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이제 체크 그 빈도수가 많으면 내 몸의 건강을 척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키 다카코에 이어서 오타니 유키코의 경우는 종아리를 만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라고 지금 적어놓고 있는데요. 지금 종아리를 한번 만져봐라. 만져봤을 때 건강한 종아리는 적당한 체온이 느껴진답니다. 차갑거나 뜨겁지 않고 탄력이 있으며 탄탄하고 흐물흐물하지 않고요. 뭉친 부분이 없고 누르거나 만졌을 때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눌렀다 떼면 원상태로 빨리 돌아온다 라는 경우고요. 종아리를 만져서 건강하지 않는 종아리는 어떤 경우냐? 고혈압이면 그가 뜨겁고 딱딱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성 염증과 감기일 때는 그가 뜨겁고 딱딱하지는 않답니다. 이제 흐물흐물한데 뜨겁다라는 경우죠. 그 다음에 냉증, 부인병, 자율신경 실종증 같은 경우는 차갑고 딱딱하다. 당뇨인 경우에는 차갑고 부드럽다라는 경우죠. 그 다음에 신장병일 경우에는 차갑고 부드러우며 탄력이 없다. 그리고 쥐가 잘 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아리 마사지는 혈류를 개선시켜서 심지어는 치매의 증상을 예방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아리를 주무르면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종아리를 이루고 있는 근육의 종류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경우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종아리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하태 삼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바로 비복근 2개와 넙치근, 가자미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개에서 도합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개, 그러니까 비복근 2개와 넙치근 1개가 바로 아킬레스건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다리 움직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 걷고 달리고 균형을 잡는 다리 역할을 비복근, 넙치근, 이런 종아리 근육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아리 마사지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죠. 혈류장애로 인한 갖가지 증상이 개선되고 예방될 수 있고, 종아리를 주물러주면 혈액순환 효과가 반신욕을 하는 만큼 잘 된다라는 거죠. 혈압의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혈류장애로 발생하는 부종, 어깨 뭉침, 요통, 냉증, 안면 홍조, 월경불순, 월경통, 자궁내막증, 혈압 안정, 정맥류, 위통 등의 증상이 개선되거나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 몸이 됩니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초대사, 체온 유지와 호흡 등 잠자는 동안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 이게 향상된다는 경우죠. 쉽게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된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고 피부가 예뻐진다. 잠을 잘 자게 되면 다음날 아침이 가뿐하다. 기순환이 잘 되어 원기가 생긴다.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죠. 혈액순환과 심장은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발 밑으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필요합니다. 이때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혈액순환의 저하,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경우죠. 종아리로부터 순환에 대한 펌프 작용이 원만해지지 못하면 결국 이제 만성 통증, 그리고 부기, 냉증, 손발저림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때 종아리 마사지 해주시면 신기능의 강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종아리를 잘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혈압과 심부전을 개선하는 종아리 마사지 효과, 이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고혈압의 원인 중 말초에 혈류 부전이 생기면 강한 압력 없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듯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할 때 혈압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이어진다. 심근의 펌프 작용으로 혈액이 전신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때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고혈압이다라는 경우죠. 종아리를 5분 정도 기분 좋을 정도로 주물러주면 고혈압 수치 개선과 함께 어깨 결림, 쾌변, 숙면, 기분 좋음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이때 복식 호흡으로 숨을 내쉴 때 손가락에 힘을 넣고 주물러주고 숨을 들이마실 때 힘을 빼고, 이런 원칙을 잘 지켜주시면은 굉장히 피로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후에는 꼭 물을 마셔줍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아리 마사지는 습관이 돼야 합니다. 종아리 주무르기로 건강을 지키셔야 되고, TV를 보실 때,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또 소파에 앉아 계실 때, 욕조에 몸을 담그셨을 때 비누 거품을 이용해서 종아리를 자극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습관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종아리를 자꾸 주물러 주시면 혈류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마키 다카코의 종아리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림이 하나,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거기 보면 안쪽에 있는 다리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경혈이 나와 있는데, 특히 그 무릎 뒷부분에 있는 그 위중혈에서부터 이제 그 지압이 시작되는데, 위중혈을 지그시 눌러주고, 두 번째로는 종아리 뒷부분 근이 가장 튀어나온 비복근의 아랫부분인 승산혈, 그리고 그 위쪽인 승근혈을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혈로는 그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냉증, 자궁질환,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종아리 마사지법인데, 바로 복사뼈, 안쪽 복사뼈 윗부분 하단에 있는 삼음교혈입니다. 잘 아시죠? 삼음교혈. 그리고 목이 뭉쳤을 때 복사뼈 뒤쪽과 아킬레스건 사이에 있는 골륜혈입니다. 그래서 위중혈, 승산혈, 승근혈, 그리고 삼음교혈과 골륜혈을 터치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건강 증진법을 습득하시려면, 공부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경락과 경혈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것을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경우죠.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마사지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마키 다카코의 이 종아리 마사지법은, 자, 여기 보시면 4가지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운동부터, 준비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그림 보시면 어렵지 않죠. 준비 운동과 함께, 자, 1번, 2번, 3번, 4번으로 넘어가는데, 화살표를 잘 보시면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린다라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림프 마사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경우입니다. 주물러 주실 때, 이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위치를 계속 주물러 주면서 쓸어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으로 약 70%가 하체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종아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혈액을 받아 중력을 거슬리며 밤낮 쉬지 않고 심장으로 되돌려버리는 펌프장을 해줘야 된다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로가 쌓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경우죠. 그래서 비행기나 자동차 등 좁은 좌석에서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 하단 쪽으로 혈류가 정체되어 무릎 안쪽 등의 정맥의 작은 핏덩어리들이 혈전이 됩니다. 이 혈전이 생겼을 때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이 핏덩어리가 폐로 솟구쳐 혈관을 막아버리는 병, 일명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경우는 오랫동안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수험생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거의 하루에 뭐 3분의 2 이상을 의자에 앉아있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의지적으로 종아리를 좀 주물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방법을 이제 표로 1, 2, 3, 4에서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 잘 활용하시고, 종아리를 자극할 때 특별한 순서나 방법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다리 바깥쪽과 안쪽, 뒤쪽, 앞쪽 4개의 라인을 자극하면 하반신에 쌓여있던 혈액이 순환되고 노폐물이 반드시 빠져나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반드시 자극을 해주라 라는 당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누워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 두 가지 그림입니다. 이건 평소에 저도 무의식 중에 하는 이제 그 등진법이기도 한데요. 그림 보시다시피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릎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종아리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에다가 오르락 내리락 해주는 경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영을 마찰법 2에서 발 뒤꿈치를 가지고 적삼리혈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적삼리라는 경혈을 자극하는 방법인데, 오늘은 종아리를 자극해주는 방법인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누워서 하는 방법과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림, 꼭 이건 뭐 앉아 계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릎을 활용해서 종아리를 매일처럼 자극해 주셔서 심장의 건강, 그리고 심장의 건강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두 권의 책 기억하시고요. 매일처럼 종아리를 주물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